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주유소 일부 오늘도 인사드립니다. 저는 진행을 맡은 이혜은이고요. 참 오늘 우리 시장 또 어렵게 마감을 했습니다. 양 지수 모두 0.43%씩 나란히 빠지면서 마무리를 했는데요. 오늘 그리고 이번 주 내내 힘든 장세 이어왔습니다. 그런 만큼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의 종목 고민도 굉장히 많으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런 만큼 오늘 주유소 1부뿐만이 아니라 주유소 3부까지 계속해서 여러분들의 종목 고민 해결해 드리기 위해서 종목 상담으로 진행이 되니까요. 전화와 문자 그리고 유튜브 채팅창에 여러분이 갖고 계신 고민들 충분히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자, 언제나 전화가 가장 빠릅니다. 02-3153-2611번 또는 2612번으로 전화 주시면 저희가 최대한 많이 접수를 해드려서 빠르게 상담을 도와드리도록 할 것이고요. 자, 그리고 전화가 조금 부담스럽다 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계실 겁니다. 그런 분들을 위해서 문자도 언제나 열려 있죠. 샵 0082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 3가지 적어서 보내주시면 역시 최대한 접수해서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 유튜브 채팅창은 언제나 열려 있다는 점 기억을 해주셔야 할 것 같은데요. 유튜브에 서울경제TV 검색하시면요. 실시간 방송 중인 화면 확인해 보실 수가 있으실 겁니다. 오른쪽에 보시면 실시간으로 진행되고 있는 채팅창도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요. 그 채팅창에 종목명, 매수가, 비중 남겨주시면 역시 최대한 접수해서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유튜브 통해서 시청하고 계신 분들 저희 서울경제TV 좋아요와 구독도 잊지 말고 꼭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오늘 종목 상담 어떤 파트너님과 함께 진행할지도 굉장히 궁금하실 텐데 자, 오늘도 어김없이 8시의 남자 이용준 파트너 옆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파트너님 오늘 인사 먼저 해주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8시의 남자 이용준입니다. 네, 파트너님 오늘 우리 시장 역시 어려웠는데 네. 자, 시황 먼저 간단히 듣고 시작하죠. 시황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전일 미국 증시가 엄청나게 빠져가지고요. 사실 이제 아침에 확인할 때 오늘 시장 굉장히 어렵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코스피는 0.43% 하락 마감했고 코스닥 또한 0.4% 정도 하락 마감을 했는데 이게 사실은 생각한 것보다는 많이 올라서 끝났기 때문에 오늘 아침에 일어났을 때 그런 부담감보다는 훨씬 양호했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어제 말씀드렸다시피 갭 상승에서 밀리는 것보다는 하락하고 올라가는 게 훨씬 매매하기가 쉽거든요. 그래서 저는 사실은 오늘 같은 장 우리가 우려했던 것보다는 훨씬 양호했던 장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가장 큰 문제는 원달러 환율인데 원달러 환율이 1292원입니다. 즉 2020년 3월 달 코로나 때 1292원까지 갔기 때문에 그때 이후로 26개월, 27개월 만에 최고치이기 때문에 지수는 아직도 약간 반등의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지수는 매일 빠지고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다우산업은 마이너스 2%가 빠졌고요. 나스닥은 마이너스 4%가 빠졌습니다. 여러분 아침에 일어날 때 제가 어제 방송에서도 미국 선물지수가 2% 넘게 빠지고 있기 때문에 갭 하락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많이 빠졌습니다.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오늘 6만 원이게 해가지고요. 59,800원에 마감을 했고 네. 5만 전자로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국민 2등주인 카카오는 72,200원입니다. 제가 지난달에 15만 원이라는 이야기를 했던 것 같은데 지금 반토막도 났고 앞으로도 나올 악재들이 많이 있는 회사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침에 제가 이제 일어나서 미국 증시를 확인하고 제가 아침에 출근할 때 노란톡방 회원분들은 얼마나 힘드실까 이런 생각을 사실 하면서 출근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제가 일정이 있긴 했지만 무료 방송을 하기로 했었는데 원래 회사에서는 공략 타점에 대한 언급을 좀 하지 말아달라. 왜냐하면 그 노란톡방은 활성화되지만 사실은 뭐 그 다음 단계로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하지만 제가 오늘 출근할 때 마음을 먹고 출근한 게 있습니다. 하락장에도 노란톡방 회원분들을 위해서 매수 타점을 다 공개를 하고요. 방송에서 공개를 하고 이게 하락장에도 수익이 날 수 있는 종목이 있고 우리가 희망을 버리지 않아도 된다. 이걸 보여드리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마음을 단단히 먹고 출근을 했고 만약 이런 하락장에 제가 수익이 나는 종목들을 공략해서 노란톡방에 수익이 난다면 얼마나 드라마틱하게 기쁘실까 이런 생각을 하고 신중을 기해서 오늘 무료 방송을 했고요. 다행히 삼진 L&D라는 종목을 공략을 했고 물론 매수가 되신 분도 계시고 안 되신 분도 계시겠지만
오늘 여러분 아셨을 겁니다. 이런 하락장 너무 겁내지 않으셔도 됩니다. 상승한 종목은 매일 나오고요. 숫자가 많고 적음이 있지만 하락장에는 상승한 종목 찾기가 더 쉽습니다. 왜냐하면 다 파란불인데 양봉이 뜨는 종목이 많지 않기 때문이죠. 삼진 L&D를 공략하신 분이라면 고가 대비 20%가 넘는 급등이 나왔기 때문에 다시 한번 알 수 있었을 겁니다. 지수가 빠진다고 해서 손을 놓고 멍하니 기다리기보다는 제가 이용준이 운영하는 노란톡방은 이렇게 잘 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게다가 제가 이번 주 수요일 날 지난주 목요일 날 들었던 이녹스가 오늘도 고가 대비 3.92% 상승이 나와가지고요. 수익 구간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저는 사실은 지금 말씀드린 게 삼진 L&D의 수익 받고 이녹스가 수익 구간 확대됐다는 자랑을 드리는 게 아니라 지수가 이렇게 빠질 때도 서울경제TV 8시 방송을 보시고요. 그리고 제가 운영하는 노란톡방에 오시면 이 현황을 볼 수 있다. 그리고 혼자 너무 괴로워하지 마시고 손을 놓지 않으셔도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조금 좀 과하게 격언을 하나 말씀드리면 배추를 셀 때 단위가 포기입니다. 근데 포기는 우리가 굳이 할 필요 없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노란톡방에서 함께 견뎌낼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오늘 상한가 종목도 찍어드리고요. 다음 주 강세 예상 섹터를 한번 말씀을 드릴 테니까 메모 지금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상한가 종목은 레몬이라는 종목이 오늘 상한가를 갔는데 제가 알기로는 레몬은 마스크 관련주로 알고 있는데요. 오늘 전기 자동차 소재를 개발한다 이런 이슈로 지금 상한가를 갔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다음 주에 전기차 이슈를 몰고 올 수 있는 시발점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리고 우림 PTS라는 종목이 상한가를 갔는데 이것 또한 테슬라 부품 수급 때문에 가격을 올린다 이런 이슈거든요. 전기차와 테슬라 그럼 이미 공통분모가 있기 때문에 다음 주에 볼 수 있는 섹터가 될 수 있을 것 같고 개별주로는 하이딥이라는 종목이 상한가를 갔는데 이건 갤럭시 워치 독점 공급 예정이다. 뭐 이런 부품 독점 공급 예정이라는 것 때문에 갔기 때문에 이건 개별적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방금 언급해드렸던 것처럼 다음 주 강세 섹터는 3개로 정리하시면 되는데요. 첫 번째는 우크라이나 재건 보시면 될 것 같고 두 번째는 전기차, 테슬라를 묶어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종목은 이녹스 다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은 신재생에너지, 태양광, 풍력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G2파워, STN, CS 베어링까지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이번 주는 힘들었지만 그래도 하락장에도 수익이 난다는 걸 다시 한번 입증해드렸고 저도 다시 한번 그 중심에 서 있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오늘 또 이렇게 종목 상담 많이 남겨주시면 제 입장에 맞춰서 상담도 도와드리겠습니다. 네, 지수는 아직도 반등의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고 우리 시총 1위 종목인 삼성전자, 오만전자로 마감을 했습니다. 자, 하지만 이용준 파트너께서는 하락장에서도 우리가 희망을 잃지 않고 수익을 낼 수 있다라는 걸 노란톡방에서 오늘 보여주셨고요. 자, 그런 의미에서 삼진 L&D 오늘 흐름 굉장히 좋게 나왔고 더해서 저희 방송에서 관심주로 공개해 주셨던 이녹스도 오늘 추가로 상승을 했습니다. 자, 이녹스도 함께 차트를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이녹스 한번 차트 한번 보겠습니다. 네. 이녹스를 지난주 목요일 6월 9일 날 제가 추천을 해드렸더라고요. 그래서 이녹스를 탑픽 종목으로 추천해드렸고 지금 탑픽 종목들이 100% 다 수익률이 나오고 있는데 우선 수요일 날 추천드렸던 KH건설하고요. 어제 추천드렸던 CS 베어링은 매수 타점이 안 왔고 노란톡방에도 공략 타점이 안 나갔기 때문에 우선 매수가가 안 왔기 때문에 이건 빼고 보였을 때는 이녹스를 포함해서 전 종목이 현재 상승이 나왔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사실 이녹스가 지난주 목요일 날 추천을 드리고요. 차트 한번 보면서 말씀드릴 텐데 지난주 목요일이 6월 9일 이렇게 이 동그라미 친 구간이 지난주 목요일 구간인데요. 사실은 추천을 하고요. 11선이 깨지고 21선 지지까지 내려왔습니다. 우선 추천을 하고 바로 반등이 나오지 못했기 때문에 다소 좀 심리적으로는 이게 빨리 올라가지 않으면 어떡하나 걱정도 했지만 사실은 재료가 워낙 강하기 때문에 차트를 보여드리면 이 동그라미 친 구간 21선에서 이렇게 이쁘게 반등이 나와 있고요. 오늘도 종가 고가로 마감됐습니다. 제가 노란통방에 항상 말씀드리는 것처럼 이 28,000원 구간을 돌파하면 정고점이고요. 그 이상의 급등도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수가 조금 어수선하기 때문에 노란톡방은 자율 대응이니까요. 익절하셔도 되고 아니면 좀 더 홀딩하셔도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기 때문에 이녹스 사실은 다음 주에 전기차 자율주행 섹터가 좋을 수 있기 때문에요. 다음 주도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녹스 오늘 이미 수익이 추가로 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음 주에 흐름이 좋게 예상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고요. 다음 주에 강세 예상 섹터, 자 우크라이나 재건주 그리고 신재생 에너지 관련주 그리고 전기차 관련주들 이렇게 짚어주셨습니다. 자 이런 섹터들 혹시나 눈여겨보고 계셨던 분들 그리고 눈여겨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샵 0082번으로 이용준 세 글자만 보내주시면 저희가 이용준 파트너의 노란톡방 입장할 수 있는 참여 링크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또 하단에 나오고 있는 QR코드 통해서도 입장을 하실 수가 있으니까 두 가지 방법 모두 충분히 활용하셔서 노란톡방에서 더 깊은 이야기 나눠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저희 전화번호 한 번 더 안내를 해드리고 바로 상담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자, 02-3153-2611번 또는 2612번으로 전화 주시면 가장 빠르게 상담 받아보실 수 있다는 점 한 번 더 안내를 해드리면서 자, 문자 상담 먼저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고민입니다. 알테오젠에 대한 고민 남겨주셨고요. 매수가가 92,000원에 비중이 10%입니다. 자, 오늘 알테오젠 흐름도 한번 보겠습니다. 10.74%. 그래도 이런 하락장에서도 큰 상승폭이 나와서 56,700원의 종가가 형성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매수가가 상당히 높습니다. 자, 알테오젠이 고민이신 우리 시청자님, 비중이 그렇게 크시진 않지만 어떻게 대응하시는 것이 좋을까요? 알테오젠 차트를 보고 좀 말씀을 드릴 텐데요. 오늘 네. 알테오젠 반등이 좀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의 흐름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 알테오젠의 고가가 13%고 종가가 10% 마감됐기 때문에 바닥에서 어떻게 보면 오랜만에 거래량을 실은 양봉이 나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알테오젠 같은 경우는 앞으로도 흐름이 이제 좋아 보일 것 같은데 우선 재료를 방금 제가 확인해 보니까요. 우선 알테오젠이 아스코도 나갔던 것 같고 최근에 바이오 USA도 나갔다고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종합 시황창에서 뉴스를 좀 확인해 보면 특징주 알테오젠 해가지고 이렇게 보면 기술 수출 그리고 바이오 USA에서 ALT B4의 기술 이전 논의가 있다 이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제가 항상 바이오주 말씀드리면서 바이오주의 가장 큰 주가 부양의 원동력은 기술 이전입니다. 라이센싱 아웃이라든지 계약 공시인데 특히 이런 아스코라든지 대규모의 학회나 이런 그 바이오 USA 같은 곳에 갔을 때 대형 팜들을 만나가지고 좋은 계약이 이루어진다면 이게 바로 매출과 영업이익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알테오젠은 지금 정확한 공시는 나오긴 않았지만 기술 이전 논의가 진행된다는 그 소식 하나만으로 상승이 나온 거거든요. 그래서 차트를 좀 보면 우선 알테오젠은 바닥에서 이렇게 나와 있고요. 시청자님 사신 가격이 너무 높기 때문에 여기까지 바로 갈 수 있을까 이렇게 싶긴 한데요. 오늘부터 그러니까 오늘 금요일이니까요. 다음 주 월요일부터 흐름을 한번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매물대가 이렇게 오랜 기간 동안 있었기 때문에 이 구간들이 그 아주 강한 매물로는 적용되지 않을 것 같고요. 좀 희석돼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알테오젠 같은 경우는 이 매물대가 희석된 느낌에서 강한 이슈가 나오면 장대 양봉을 한 번 더 보이면서 이렇게 올라갈 수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근데 다만 걱정되는 거는 시청자님 사신 가격이 92,000원이라는 가격이 너무 높기 때문에 거기까지 갈 수 있느냐 문제인데요. 제가 지금 차트를 한번 봐드리면 우선 지금 자리에서 저항 라인이 되는 곳은 이 구간이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전고점이 75,000원 이차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75,000원 넘으면 전고점이 86,000원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면 아무리 좋은 재료가 나와서 급등이 나온다 한들 75,000원 정도 1차 저항 보시고요. 거기가 운 좋게 돌파한다면 86,000원 정도 보셔야 되는데 우선 이게 지금 재료가 나올 수 있다는 논의이기 때문에 재료가 나온 게 아니기 때문에 막연한 기대감보다는 월요일 날 뉴스로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그럴 일은 없겠지만 만약에 빠진다고 하면 손절가는 전저점인 45,000원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만약 45,000원을 깨지면 실망 매물이 나와서 이렇게 아래로 쏟아질 수 있기 때문에 비중도 좀 축소할 수도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항상 좋은 뉴스가 나와서 좋은 재료로 가면 가장 좋지만 주식이라는 게 항상 우리 마음대로 되는 건 아니니까요. 그래서 지금 기본적으로 시청자님은 매수가도 높기 때문에 거기까지 올 거야라는 생각보다는 올 수도 있지만 안 오면 45,000원 정도는 정리할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대응하십시오.
네, 알테오젠, 아스코 그리고 바이오 USA 모두 참가를 하는 알테오젠인데 시청자님 매수가가 많이 높습니다. 자, 현재 자리에서 저항 라인 전 고점인 7만 5천 원인데요. 아직 재료가 확실하게 나온 건 아니기 때문에 손절가는 4만 5천 원으로 잡으시고 그 가격대가 깨진다면 4만 5천 원대에서 정리하신다는 생각도 하셔야 할 것 같다. 이렇게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문자로 보내주신 알테오젠에 대한 고민 내용 들어봤고요. 다음 문자 상담도 만나볼게요. 자, 자이언트 스텝에 대한 고민 남겨주셨습니다. 매수가는 6만 700원이고요. 비중은 15%인데 자, 역시 매수가가 굉장히 높으십니다. 자이언트 스텝 오늘 흐름 보면 1.8% 하락이 나왔고 2만 1,850원의 종가 형성이 되어 있는데요. 손실이 굉장히 크신 상황입니다. 자, 자이언트 스텝은 어떻게 대응하시면 좋을까요? 자이언트 스텝은 사실은 우선 차트를 보고 좀 설명을 드릴 텐데 우선 네. 시청자님의 매수가가 우선 굉장히 높고요. 그리고 자이언트 스텝 지금 메타버스 관련주이고 관련 게임주들이 사실 흐름이 굉장히 안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메타버스 관련주, AI 관련주로 지금 매수를 하셔가지고 성장주 개념으로는 사실은 버틸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버티면 언젠가는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차트적으로 봤을 때는 자이언트 스텝 최근에 보십시오. 최근에 장대 양봉, 거래 양식은 장대 양봉이 나온 다음에 이 흐름을 이렇게 이어가 줘야 되는 거거든요. 20선 이게 올라가 줘야 되는데 특별한 이슈가 그 다음에 팔로업 되지 않으면서 21선이 깨지면서 지금 자이언트 스텝이 무너져 버렸거든요. 그래서 지금 자이언트 스텝뿐만 아니라 컴투스 홀딩스 뭐 이런 종목도 다 지금 무너져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뭐 시청자님 많이 힘드신 것 같고 그리고 지금 6만 원에 2만 원 됐으니까 벌써 70% 정도 빠져 있는 것 같은데 지금은 다음 저점 라인이 만약에 내려간다면 16,000원까지는 보실 수 있는 것 같은데요. 우선 좋은 말씀 드리기보다는 차트적으로 봤을 때는 당분간의 메타버스 이슈가 다시 한번 부각이 되지 않는다면 이대로 하락 횡보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하루빨리 그 가격을 적으시면 27,000원 정도를 돌파를 해주면 그때 우상향을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근데 6만 원까지는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릴 것 같고 그래도 다만 좋은 소식은 자이언트 스텝 지금 재무제표인데요. 우선 자이언트 스텝이 상장한 지 5년 정도 된 신성장 사업인데 최근에 매출액은 있지만 영업이익은 없습니다. 하지만 다행스러운 거는 유보율이 1000%가 넘기 때문에 뭐 상장 폐지라든지 뭐 유상증자, 전환사채 이슈는 없을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요. 자이언트 스텝 홀딩 하셔도 괜찮을 것 같은데 지금 문제는 차트가 너무 안 좋아서 제가 가격을 다시 한번 드리면 홀딩 하실 때 만약에 27,000원을 돌파하면 그냥 홀딩 하신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만약에 전저점인 16,000원이 혹시 깨지면 시장 상황을 보고 비중을 좀 축소해야 되나 이런 고민도 한번 해보실 때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정말 좀 아쉽습니다. 왜도 저도 그 메타버스주 볼 때 5월 20일 날 수급이 들어 장대 양봉이 나올 때 저도 그 공략을 해서 수익을 봤는데 그 다음부터 이상하게 중장기 종목으로 이슈가 나와야 되는데 바닥에서 거래량이 터진 다음부터는 힘없이 빠져버리니까 악재는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도 좀 무화하긴 한데 굳이 악재라고 한다면 지수의 하락에 의한 동반 하락이 아닐까 싶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수가 당분간은 안정화되실 수 없기 때문에 약간 마음을 좀 다잡으시고요. 성장주고 다만 상패나 이런 걱정은 없기 때문에 본인이 그냥 홀딩할지 아니면 비중을 축소할지는 본인 결정인데 제가 드린 두 가지 가격은 명심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역시 매수가가 너무 높으신 우리 시청자님이신데 메타버스 그리고 게임주들 현재 흐름도 좋지가 않습니다. 유보율은 높지만 차트적으로 볼 때 이슈가 재차 부각되지 않으면 이대로 하락할 수도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27,000원 돌파해준다면 홀딩으로 접근을 하시고 전 저점인 16,000원이 깨지면 비중 축소에 대해서도 진지하게 고민을 해보시는 게 좋겠다라고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자, 계속해서 다음 시청자님도 만나보도록 할게요. 문자로 보내주신 고민인데 대성에너지에 대한 고민 보내주셨습니다. 매수가 15,045원에 비중은 17%인데요. 자, 대성에너지는 오늘 3.75% 상승이 나왔죠. 12,450원에 오늘 종가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지금 역시 손실 구간에 있으신데 대성에너지 어떻게 대응하시면 좋을까요? 대성에너지 사실 오늘 상승이 나왔어요. 상승이 네. 나왔고 분봉상 보면
장 초반에 이렇게 큰 급등이 나왔습니다. 차트 보시면 보일 텐데, 근데 이제 노란톡방은 저도 대성에너지를 말씀을 드렸을 때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대성에너지 갈 수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 정답은 지금 일봉에 있는 거거든요. 보시면 지금 오늘 같은 경우는 원유 가격은 어느 정도 안정이 되는데 LNG, LPG 가격들이 사실은 굉장히 올랐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성에너지 굳이 대성에너지뿐만 아니라 GSE부터 해가지고 관련주들이 굉장히 상승이 많이 나왔는데 대장은 대성에너지가 맞았습니다. 하지만 대성에너지가 우선 원자재 값이 계속 오른다고 해서 관련주가 계속 오른다는 사실은 보장은 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차트의 자리나 수급 그리고 분봉의 흐름들을 다 확인해야 되는데 분봉상은 이렇게 급등이 나와가지고 대장주처럼 돼가지고 상한가를 갈 것처럼 보였지만 급등 이후에 보시면 이렇게 밀려버렸습니다. 그리고 장 마감 때까지 밀린 거거든요. 즉 말하면 윗꼬리를 일봉상 크게 단 건다. 그래서 저는 오늘 확실했습니다. 대성에너지 오늘 가지 않을 거라 이렇게 생각을 했던 이유가 우선 이 상단에 저항이 굉장히 많습니다. 21선, 5일선, 11선 저항이 있고요. 그리고 그 옆에 매물대가 거의 5월 달부터 2달 동안 이렇게 매물대가 크게 꽉 차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원자재 값이 상승한다 한들 대성에너지가 바로 상한가를 가거나 장대 양봉이 나거나 고가 종가로 끝나질 않는다는 걸 저는 생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데 그래도 시청자님 사실 가격에서까지 갈 수 있느냐 그게 좀 핵심이거든요. 근데 지금 대성에너지가 오늘 종가가 21선 위인 만약에 13,500원 위에서 끝났다면 다음 주 월요일이라도 시청자님 사진 가격을 돌파할 수 있을 것 같았는데 근데 아쉽게도 오늘 종가가 13,500원이 아니라 12,450원, 즉 상단에 11선과 21선을 그대로 두고 밀려버렸거든요. 그래서 월요일 날 원자재 값도 확인을 해봐야겠지만 원자재 값에 완전한 큰 급등이 없다면 대성에너지 당분간은 이런 식의 흐름이 나올 것 같습니다. 당분간은 이렇게 상단을 터치하면서 횡보를 하는 흐름이 나올 것 같습니다. 여기다가 이제 원자재 값이 안정이 되면 이렇게 밀려버릴 거고요. 근데 만약에 다시 원유 선물이 130달러 돌파했다. 그러면 그때 한번 상승이 나올 수 있으니까 보시면 되는데 오늘의 흐름은 월요일 날 상승을 의미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선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상단에 저항이 많고 매물대가 많기 때문에 월요일과 화요일은 상승보다는 횡보 또는 하락이 예상된다. 이런 식으로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대성에너지 오늘 상승 나왔지만 네. 큰 폭의 상승은 아닙니다. 자, 노란톡방에서는 오늘 대성에너지의 흐름 이미 이용준 파트너님은 예상을 해주셨던 부분이에요. 자, 오늘 13,500원 위에서 종가가 형성이 됐다면 다음 주 흐름이 괜찮을 텐데 오늘 흐름을 볼 때 다음 주의 흐름이 그렇게 좋게 보이지는 않는다. 횡보 또는 하락이 예상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자, 저희 전화번호 한 번 더 안내를 해드릴게요. 02-3153-2611번 또는 2612번으로 전화 주시면 자, 이렇게 종목에 대해서 자세하게 안내해 주시는 이용준 파트너와 함께 종목 상담 받아보실 수가 있다는 점 한 번 더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자 상담 하나만 더 하고 전화로 이어가 볼게요. 자, 문자로 역시 보내주신 고민인데요. 샘표 식품에 대한 고민 남겨주셨습니다. 매수가는 6만 원에 비중은 20%로 그렇게 작지 않은데 자, 일단 매수가가 상당히 높습니다. 오늘 샘표식품 흐름 보면 7.39% 하락이 나와서 47,000원의 종가 형성되어 있는데요. 자, 샘표식품 어떻게 대응하시면 좋을까요, 우리 시청자님? 샘표식품은 제가 이제 어제도 개인의 선택을 말씀드리고 신송호시도 말씀드렸던 이유가 식품 관련 인플레이션 이슈는 앞으로도 계속 있을 수밖에 없고요. 그 중심에는 샘표식품, 신송홀딩스가 있을 텐데 차트적으로 보면 이미 지난 4월 달에 급등이 한번 나왔던 자리고요. 그때가 이제 굉장히 핫했죠. 보면 4만 원짜리가 6만 원 7천 원까지 50%까지 단숨에 올라갔는데 이제 우리 다 알고 있습니다. 식료품 값은 오를 것이고 밀은 앞으로 8월 달에 중단될 것이고 그리고 곡물은 더 비싸질 것이고 다 알고 있지만 실제적으로는 그 재료가 또 나온다 하고 실제로 곡물가가 오른다 한들 이미 한번 해먹었던 종목들은 아무리 회사가 우량해도 똑같은 반등이 나오기는 사실 어렵다고 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시청자님은 6만 원에 지금 어떻게 보면 가장 고점에서 추격 매수하시다가 물리신 것 같다고 저는 생각이 되고요. 물론 그때 흐름상으로는 더 갈 수 있다고 충분히 생각할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시장은 똑같이 움직이지 않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제 그제 같은 경우는 사실은 급등이 바닥에서
18%, 그리고 바닥에서 18%두 번 이렇게 나왔는데 두 번의 급등이 나옴에도 불구하고 차트는 오늘 보면 음봉으로 20일선 아래서 끝났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재료는 인정합니다. 앞으로 식물 곡물가는 올라갈 수밖에 없다는 걸 인정을 하나 이렇게 그 전 4월처럼 올라갈 수는 없는다고 저는 단정을 짓고 보는 거거든요. 그리고 어제 개인의 선택 보셔서 아시겠지만 저는 식품 테마는 재료로 움직인다기보다도 지수가 하락하면 해지 개념으로 상승이 나온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샘표는 시청률 사실 6만 원까지 가는 데는 갈 수도 있고 못 갈 수도 있지만 저는 사실 좀 어렵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우선 6만 원이 지금 문제가 아니라 샘표 같은 경우는 월요일 날 21선 위로 4만 3천 원 위로 지금 올라와야 되는 게 첫 번째고요. 4만 3천 원 위로 올라와야 되는데 여기 올라온 다음에 이렇게 이쁘게 지지받다가 이제 뭐 결정적으로 재료가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 제가 생각하는 거는 이미 이 급등 구간에서 한번 크게 이슈가 나왔기 때문에 같은 재료로 똑같은 이 급등을 만드는 건 사실은 시장에서는 거의 불가능합니다. 하나 예를 들면 예전에 이제 아주 오래된 이야기인데 그 싸이가 처음에 강남 스타일로 그 소속사의 주가를 엄청나게 부양을 시켰습니다. 자기 아버지 회사 포함해서요. 근데 두 번째는 젠틀맨이라는 종목 그걸로 또 한 번 부양을 시켰는데 그때는 이제 쌍고를 맞았는데요. 그런 경우는 좀 드문 경우이고 바이오 같은 경우는 삼상이 성공했다고 해서 크게 갔지만 그 다음에 똑같은 재료로 가기는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까지 기대하지 마시고요. 흐름을 보면서 대응하시면 되는데 최악의 경우는 손절도 할 수 있다. 이렇게 보면서 샘표 식품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음봉으로 21선 아래에서 종가 형성한 샘표 식품인데요. 식량난이라는 이슈는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시청자님 매수가가 너무 높으시고 또 식량난이라는 이슈, 이전처럼 똑같이 급등을 만들어내기에는 이슈가 상당 부분 지속이 되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자, 우리 샘표 식품 6만 원에 매수하신 우리 시청자님 매수가까지는 도달하기가 어려울 수도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문자로 보내주신 고민 내용들 차근차근 정리를 해주셨고요. 자, 전화 상담으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만나볼게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어떤 종목에 고민이 되셔서 연락 주셨을까요? 네. CS 베어링이요. 네, CS 베어링. 네. CS 베어링의 고민이시고 매수가랑 네. 비중도 알려주시죠. 네, 24,000원에 20%예요. 네, 24,000원에 20%요. 자, CS 네. 베어링 오늘 17,950원에 종가 만들어졌잖아요. 네, 맞아요. 네, 어떤 게 가장 고민이 되실까요? 아, 샀나부터 그냥 계속 작년에 샀는데 계속 빠져가지고 이렇게 놀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 어떻게 나갈 수 있는가 싶어가지고요. 네. 자, 언제쯤 탈출할 수 있을지 그 구간이 궁금하신 것 같은데, 자, 이용준 네. 파트너와 함께 더 깊은 이야기 나눠보세요. 네. 셰프 안녕하세요. 아, 네, 예, 안녕하세요, 대표님. 네, 안녕하세요. 네. CS 베어링 회사 종목 언제부터 갖고 계셨어요? 작년에요. 작년에 네. 좀 됐네요, 그죠? 작년에 네. 작년 9월 정도 가격인 네, 것 같아요, 맞아요. 그죠? 예. 네, 그때 됐어요. 비중은 좀 많이 사셨나요? 네, 20%요. 20%. 꽤 네. 오래 잘 버티셨네요, 그래도 그죠? 손절 안 하시고. 그냥 묻어놨어요, 그냥. 아, 네. CS 베어링 같은 경우는 사실은 제가 어제 그 개인의 선택에서 탑픽 종목으로서 CS 베어링을 냈어요. 제가 네. 탑픽 종목을 냈다는 거는 그 빠른 시일 내에 상승이 나올 거를 예상하고 있는 종목이거든요. 네. 근데 그 시청자님 사실 24,000원까지 갈지 안 갈지는 뭐 시장이 받쳐줘야 알겠지만 네. 지금 차트적으로 봤을 때는 다음 주부터는 상승이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제가 뭐 혹시 방송 8시 자주 보시나요? 아니면 처음 보셨나요? 아, 자주 봐요. 그러면 제가 잘 맞추는 걸 알고 계시나요? 모르시나요? 알아요. 네, 알면 제가 아니까 제가 말씀을 자신 있게 드리면 네. CS 베어링 차트 지금 보면서 제가 말씀을 드릴 텐데요. 네. 우선 CS 베어링이 지금 최근에 올 3월부터 이렇게 거래량이 동반하면서 상승 흐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다음에 보시면 12,000원 구간이 하락 밴드 구간인데요. 이 밴드 구간을 네. 하락으로 돌파하지 않고 꾸준히 지지받다가 또 최근 들어서 거래 대금이 이렇게 터지면서 6월 1일 날, 2일 날 또 이렇게 올라왔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올라와서 다시 또 지지를 받고 있는 거거든요. 이렇게
이렇게 네. 지지를 받고 있는데 오늘은 사실은 제가 오늘 바로 갈 줄 알았어요. 보통 탑픽 나오면 그 다음날 바로 가는 경우가 많아서 네. 오늘 바로 갈 줄 알았는데 시장이 이제 개파락하면서 밀렸는데 CS 베어링이 오늘 분봉을 보면 종가의 고가로 끝났거든요. 이렇게 분봉을 네. 보시면 이렇게 횡보를 이렇게 하다가 네. 마지막에 이렇게 위에 올려서 끝냈어요. 네. 동시효과 때. 그런 말은 즉슨 지금 아랫꼬리를 달렸거든요. 차트 좀 크게 보여드리면 네. 이 동그라미 오늘은 아랫꼬리를 달려가지고 좋게 말씀드리면 월요일부터라도 좋은 재료와 함께 상승이 나올 수 있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흐름상으로는 아직 공략 타점이 안 왔기 때문에 노란톡방에 공략은 하지 않았지만 흐름이 네. 나올 나올 때는 언제라도 공략을 해서 큰 상승을 네. 볼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네. CS 베어링 이렇게 상승이 나오면 네. 1차적으로는 뭐 지금이 종가가 17,950원이니까요. 네. 2만 원 먼저 돌파가 나와야 되니까 2만 원 1차 저항 보시고요. 네. 2만 원이요? 2만 원, 네, 2만 네. 원 하고 정말 큰 장대 양봉이 나오면 그 다음은 24,000원이거든요. 시청자님 네. 사신 가격. 네. 왜 24,000원이냐면 이 차트를 길게 봤을 때는 그 전에 고점 24,000원이에요. 이 네. 구간이거든요. 그래서 네. 두 개를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2만 원. 네. 그리고 거기가 또 재료가 막 나오고 지금 CS 베어링 같은 풍력 관련이니까요. 네. 네. 제 신재생 에너지 이슈가 막 나온다면 만약에 뭐 가장 이상적인 스토리는 상한가가 네. 나온다면 24,000원까지는 갈 수 있는 가격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근데 오늘 오늘 대표님 뉴스가 떴는데 무상증자 한다는 게 뭔 소리예요? 아, 무중 공시가 나왔나요? 잠깐 보여드릴게요, 그러면. 네. 네. 아, 이거 무중을 한다는 게 아니라 무중 권리락이네요. 네, 권리락이에요? 권리락 6월 20일 날이니까 네. 다음 주 월요일이네요. 그러니까 권리락은 무상증자를 이미 CS 베어링이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네. 무중을 하려면 네. 권리락을 해서 그 다음날 이제 권리락 가격으로 그 자격이 주어지고 뭐 한 주당 여기 뭐 0.3주를 주는 것 같거든요. 0. 네. 제가 봤을 때는 차트 좀 봐야겠지만 하여튼 그런 거기 때문에 무중 공시가 아니라 권리락 공시라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으니까 네. 이게 보면 일정상으로 보통 권리락 나오면 급등이 한번 나오거든요. 네. 근데 문제는 권리락 말 그대로 주식을 받기 때문에 그만큼의 가치에 대한 부분을 그가 없어지는 그 날이기 때문에 네. 일시적으로는 계좌에 마이너스가 찍힐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래도 권리락을 요새는 권리락하고도 잘 가니까 그때는 네. 한번 월요일 날 제가 노란톡방 들어오셔가지고요. 저도 지금 네네. CS 베어링을 보고 있으니까 네. 같이 한번 시장 생활 보면서 대응하면 맞을 것 같아요. 권리락이 네. 없다고 한다면 저는 2만 원 찍고 24,000원 찍고 이렇게 간다고 보고 있는 거니까 네. 네. 예, 권리락 이후의 흐름도 중요한 거니까요. 그죠? 네. 네. 여기까지 우선 말씀드릴게요. 그 상황은 이제 네네. 월요일부터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아이고 이렇게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대표님. 네, 들어가세요. 안녕히 계세요. 네. 네, 우리 시청자님이 CS 베어링 지난해부터 보유하신 종목이고 마침 또 어제 이 시간이었죠. 개인의 선택 방송에서 이용준 파트너가 관심주로 공개를 해주신 종목입니다. 자, 그런 만큼 상승의 흐름 예측을 하고 계신데 1차로 2만 원 보시고요. 자, 다음 주 권리락 이슈도 있는 만큼 우리 시청자님 노란톡방에서 함께 대응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샵 0082번으로 이용준이라고 보내주시거나 또는 하단에 나오고 있는 QR코드 보이시죠? 자, 이 QR코드를 휴대폰으로 사진 찍듯이 카메라 앱 켜셔서 갖다 대기만 하셔도 역시 참여 링크 안내되고 있으니까요. 두 가지 방법 충분히 활용하셔서 노란톡방에서 CS 베어링에 대한 대응 더 자세하게 얻어가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전화번호 한 번 더 안내를 해드릴게요. 02-3153-2611번. 또는 2612번으로 전화 주시면 자 이렇게 종목 차트뿐만이 아니라 공시까지 함께 봐주시는 이용준 파트너와 함께 전화 상담 받아보실 수 있다는 점도 한 번 더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우리 시청자님 만나볼게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께서 잘 안 들리시는 것 같네요. 자, 한 번 더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잘 안 들리시나 봅니다. 자, 다음 분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문자로 저희가 준비가 되어 있는 종목인데요. 자, 미코에 대한 고민 보내주셨습니다. 미코 매수가 16,900원이시고요. 자, 비중도 한번 볼게요. 비중 30%로 상당히 높게 갖고 계십니다. 자, 미코 오늘 흐름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3.2% 하락이 나왔고요. 9,390원에 종가 형성되어 있는데요. 오늘 지수 흐름처럼 갭 하락으로 출발을 해서 계속해서 낙폭을 키워나가다가 점차 좀 회복을 하더니 다시 하락을 더 하면서 마무리를 했습니다. 자, 미코 지금 매수가가 오늘 종가보다 상당히 높으신데 어떻게 대응하시면 좋을지. 자, 이용준 파트너님은 어떻게 보고 계세요? 미코는 사실은 지금 굉장히 어려운 구간에 있습니다. 지금 제 차트를 보니까 저번에도 한번 설명을 해드렸던 차트이기 때문에 차트가 그대로 이제 손목에 나와 있는데요. 미코는 지금 차트상으로 보면 상승보단 하락을 하겠다라는 흐름이 확실한 것 같고 거래량 거래대금이 거의 지금 들어오지 않았고요. 그리고 이날 6월 8일 날 상승이 한번 나왔는데 그때 상승은 미코 자체 이슈가 아니라 미코 지금 바이오메드가 지금 원숭이 두 창으로 올라가기 때문에 거기에 뭐 어떻게 보면 뭐 지분을 가지고 있는 미코가 반등이 나왔다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그 이후의 흐름을 봤더니 미코와 미코 바이오메드하고는 완전 다른 흐름을 가고 있거든요. 쉽게 말하면 미코 바이오메드가 지속적인 상승이 나온다 한들 미코는 상승이 나오지 않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게다가 지금 매수가가 굉장히 높으시거든요. 16,900원이기 때문에 미코 같은 경우는 저는 봤을 때는 이거를 홀딩하고 계시는 게 맞을까 이런 생각이 사실 듭니다. 주봉이나 월봉을 보면 월봉으로 봤을 때는 바닥에서 굉장히 많이 올라가 있는 모습이네요. 그래서 지금 월봉상 지지라인은 9,000원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 주봉상 지지라인은 차트를 좀 길게 보면 주봉상은 지금 지지가 깨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미코는 지금 좀 뭐 힘드시겠지만 월봉상 지지라인에 9,000원이기 때문에 만약에 9,000원이 깨지면 하락이 좀 더 크게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미코가 재료가 원래 제가 알기로는 미코 바이오메드 자회사의 그 이슈가 가장 큰 걸로 알고 있고 두 번째는 수소차 이슈가 큰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두 개 이슈 다 지금 미코한테는 영향이 전혀 없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제 생각에는 미코 9,000원이 만약 깨진다고 한다면 손절도 좀 감안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비중이 얼마나 되시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이런 그 자회사의 이슈로도 가지 않고 있다는 거는 미코는 앞으로도 안 갈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9,000원 잡으시고 좀 마음을 강하게 먹으시고 대응하시면 어떨까 이렇게 싶어요. 네, 미코 상승보다는 하락의 가능성이 더 커 보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셨고요. 자, 물론 미코 바이오메드가 원숭이 두창 대장주로 흐름이 좋게 나오고 있지만 현재 주가가 전혀 다른 모습으로 가고 있습니다. 자, 그런 만큼 9,000원이 만약에 깨진다면 손절도 각오하셔야 할 것 같다 이렇게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문자로 보내주신 미코에 대한 고민 상담을 해드렸고요. 자, 계속해서 전화 상담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까 전화 주셨던 우리 시청자님과 다시 연결을 해보도록 할게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시청자님 만나기 참 어렵네요. 네, 어떤 종목에 고민이 되세요? 예, 원익 PN이요. 네, 원익 P&E가 고민이시고 매수가랑 비중도 알려주시죠. 네, 31,000원에 20%요. 네, 31,000원에 20%의 비중 갖고 계시고, 자, 원익 P&E 오늘 종가가 24,800원인데, 자, 우리 시청자님은 어떤 부분이 가장 고민이 되실까요? 예, 여기 뭐 합병을 한다고 그러는데, 네. 그걸 뭐 가지고 가야 되는 건지 아니면은 뭐 매수권 청구를 해야 되는 건지 그걸 잘 모르겠어가지고. 네. 전화 잘 주셨습니다. 이용준 파트너님께서도 그런 공시도 굉장히 잘 봐주시니까요. 자, 이용준 파트너와 함께 더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세요. 예,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원익 PN이 그러고 보니까 주가가 지금 무너져 있는 이유가 지금 감자 결정하고 회사 합병 이슈가 있네요. 5월 2일 날. 예, 예. 이게 지금 어떻게 되는 건가요? 회사를 지금 이거가 다른 회사를 합병하는 건가요? 제가 공시를 지금 확인해 봐야 되는데 예, NS하고 합병하는 거죠. 그러니까. 합병회사는 존속회사는 NS고 피합병회사가 원익 PN이. 원익 PN이가 흡수 합병되는 형태네요. 그죠? 예, 그렇죠. 그럼 원익 PN이 입장에서는 흡수 합병이 되니까 안 좋은 거 아닌가? 그죠? 2차 전지인데 본인이 흡수를 하는 게 아니라 본인이 지금 흡수가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렇게 이해하시는 거 아닌가요? 예. 그죠? 근데 지금 뭐 매수권 청구를 하면은 네.
뭐 29,000 얼마까지는 저게 된다고 그러는데. 그걸로 보존해준다 그러던가요? 예, 예. 어, 근데 그걸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그냥 합병해서 합병이 뭐 될지 안 될지 아직도 그렇죠, 정확하게 그렇죠. 정화된 건 아니니까. 네, 맞습니다. 그게 좀 애매해가지고 지금. 근데 합병 이슈 보니까 5월 2일 날 합병 계약서 승인권에서 이미 임시 주주총회가 열려 있는데 5월 2일 날. 그죠? 근데 뭐 지금 뭐 찬반성 투표하고 뭐 네.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되는 건지 저는 잘 제가 모르겠어가지고. 시장님 잘못 알고 계신 거 아닐까요? 제가 지금 여기 보면 5월 2일 날 회사 합병 결정 나오고 주주총회 주주총회를 개최한다 했는데 주주총회 6월 29일 날이네요. 그죠? 예, 그러니까 5월 1일 날 네. 저 결정만 했지만 아직 그렇죠. 그렇죠. 네. 6월 29일 날 가셔가지고 상황을 보셔야 될 것 같은데 그리고 주주 명부 폐쇄를 기준 5월 20일 날 폐쇄를 하고 그다음에 감자 결정도 하고 감자를 봤더니 전체적인 감자가 아니라 보통 감자비율 8.4%로 감자 결정을 하네요. 그리고 타법인 주식 취득까지 하니까 사실은 공시를 지금 보는 거기 때문에 어떻게 답을 딱 드릴 수는 없는데 네. 뭐 시청자님 오래 보셨으니까 더 잘 알겠지만 지금 차트적으로 봤을 때는 이 피흡수 합병이 원익 P&E에 썩 좋아 보이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좋다고 한다면 주가가 여기서 하락이 나올 필요가 없거든요. 왜냐면 2차 전지 이슈가 지금 좋거든요. 근데 2차 전지 관련주이고 재무도 괜찮은 원익 P&E가 전기차 무선 충전기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빠지고 있다는 것 자체가 뭔가 악재가 있기 때문에 이런 거일 수 있는 거고 그리고 그러면은 매수권 청구를 해야 되는 건가요, 그러면? 그러시면 제가 사실은 해라 말아라 이렇게 말씀드리는 좀 그렇지만 우선 네. IR 담당자하고요 예, 통화를 한번 해보시고 예. 그리고 왜냐하면 시장에서는 안 좋게 받아들이니까 21선 아래에서 저점을 깨고 있는 내려오는 상태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좋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IR 담당자랑 통화하고 시장이 어떻게 보는지가 우선 중요하니까요. 그러니까 월요일 날 원익 P&E IR 담당 통화하시고요. 예. 그리고 지금 종목별 투자자 현황 보니까 기관은 지금 매도를 하고 있고 뭐 큰 폭은 아니지만 연기금 기관 사실은 종목별 투자자 현황상 큰 폭의 변동폭이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좀 IR 담당 통화하시고요. 그리고 예. 지금 상황이 썩 좋지 않으면 그 가격을 보존해 준 다음에 그 가격 정도 정리하시는 것도 나쁘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매수가가 네. 31,000원이기 때문에. 예. 그죠? 차트가 지금 네. 22선 안에 내려와 버렸거든요. 5월 네. 2일부터 이렇게 5월 2일 어지죠? 여기서부터. 그리고 저도 저 지청구권을 해야 누구라도 받을 수 있을 게 나을까 아니면 그냥 가져가서 합병해서 주식 숫자를 늘리는 게 나을까 지금 그게 좀 그게 안 돼가지고 그래서 전화를 드렸어요. 네. 그게 이제 저도 이게 항상 이 종목만 보는 건 아니니까 근데 합병 네, 공시 이후의 흐름을 보니까 썩 좋아 네. 보이진 않는다 이렇게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네. 월요일에 전화해서 한번 결정을 하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지금. 네, 알겠습니다. 네네. 네. 네, 큰 고민을 안고 전화를 주신 우리 시청자님이셨는데요. 원익 P&E 감자와 회사 합병 이슈가 있습니다. 원익 P&E가 흡수 합병되는 것으로 원익 P&E에 좋지 않아 보인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 상세한 방법도 함께 안내를 해주셨습니다. 자, 계속해서 저희 문자 상담으로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HMM에 대한 고민 남겨주셨습니다. 매수가는 36,000원이고요. 비중은 20%인데 자, HMM 우리 시청자님들은 흠이라는 닉네임으로도 많이 이야기를 하시는 종목이죠. 오늘 3.41% 하락이 나왔고 26,900원에 종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자, HMM 한동안 날아오르는 흐름도 보여줬던 적이 있었지만 요즘 워낙에 장이 힘들다 보니까 함께 하락을 하고 있는데요. 자, HMM은 어떻게 대응하시면 좋을까요? HMM은 우선 제가 이제 HMM 지난달에도 한번 상담해드린 적이 있는데 그 해상 운임 같은 경우도 가격이 더 이상 오르지 않고요. 네. 그리고 전반적으로 차트상으로 봤을 때는 한번 큰 호황을 한번 이때 보고 엄청난 영업이익을 냈음에도 불구하고 주주에 대한 그 혜택도 없었고 그리고 최근 들어서는 해운 운임 가격도 상승폭이 줄어들기 때문에 영업이익이 줄어드는
아주 안 좋은 상황이 지금 현재 상황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재료를 보면 기사만 봐도 다 나오는데 HMM의 잔치는 끝났다. 뭐 이런 기사도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36,000원 보니까 최근에 매수를 이렇게 고점에서 매수를 했었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보통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렇게 올랐던 종목이 다시 오르면 똑같이 이렇게 오를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시장은 그렇게 단순하지는 않는 거거든요. 그래서 HMM 같은 경우는 여기 고점에서 사셨지만 지금 흐름상으로 보면 22선을 깨가지고요. 하락이 더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1차 지지는 21,000원 정도를 1차 지지라인으로 보시면 되는데요. 1차 지지라인이 더 깨지면 그 이하로도 하락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그 근거가 재무제표에도 다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2021년 작년에 역대급 실적을 냈습니다. 7조 3,775억이라는 실적을 냈음에도 불구하고 배당을 2.238호밖에 안 했거든요. 그게 이제 그 전에 굉장히 힘들었기 때문에 그렇겠죠. 근데 그게 이제 올해, 정확히 말하면 2022년 올해까지는 썩 나쁘진 않은데 급격도로 나빠지는 게 내후년부터는 영업이익과 매출액이 급속도로 줄어듭니다. 보통 주가는 1년이나 6개월에 선행하기 때문에 지금부터 반영이 될 수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기다리면 오르겠지 이렇게 생각보다는 이미 HMM의 잔치는 끝났다 이런 기사가 나오는 거 봐서는 하락하게 되면 21,000원까지도 이렇게 내려올 수 있다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무턱대고 홀딩 하시는 것보다는 21,000원이 깨지면 손절 또는 비중 축소 대응도 할 수 있다고 보시고 뭐 마음 단단히 먹고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22선인 35,500원 부근이 깨져 있기 때문에 저는 올라가기는 좀 어렵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HMM 현재 흐름 21선 아래로 내려가서 추가 하락이 예상되는 상황이고요. 1차 21,000원 지지 라인으로 보시고 그 이하로도 하락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기다리면 좋아지겠지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지금 업황이 그렇게 좋지가 않습니다. 21,000원이 깨지면 손절 또는 비중 축소로 대응하실 각오도 하셔야 할 것 같다고 이렇게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자, 계속해서 문자로 보내주신 고민 또 한번 만나볼게요. 티웨이 항공에 대한 고민 남겨주셨고요. 매수가 3,370원에 비중 20%입니다. 자, 티웨이 항공 오늘 흐름도 한번 볼까요? 1.99% 하락이 나왔고 2,215원에 종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자, 역시 손실폭이 꽤나 크신데 티웨이 항공 어떻게 대응하시면 좋을까요? 티웨이 항공도 사실은 좋지 않습니다. 이게 네. 아시겠지만 제가 이제 여행주 볼 때 그 유중 많이 한 종목 중에 하나가 티웨이 항공이었거든요. 항공주가 흐름이 앞으로 조금 리오프닝 관련 수혜를 받을 수 있지만 기존에 굉장히 힘들었기 때문에 티웨이 항공은 전환사채도 굉장히 많은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래서 차트 보면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이 연간으로 봤을 때는 2019년도 마이너스, 2020년도 마이너스, 2021년도 마이너스, 그리고 올해도 마이너스, 그리고 내년부터는 좋아질 수 있기 때문에 우선 올해는 흐름이 그렇게 썩 좋아 보이지 않는 거고요. 그리고 제가 그때 티웨이 항공 왜 힘들게 생각을 하냐면 보시면 공시를 보면 전환사채도 이렇게 엄청나게 많고요. 그리고 유상증자도 공시가 있습니다. 이렇게 있기 때문에 유중이나 전환사채에 대한 오버행 이슈도 항상 있을 수 있고 그리고 차트적으로 봤을 때는 이렇게 21선을 이렇게 깬 지가 꽤 오래됐거든요. 여기서 한번 유중을 한번 했었구나 하고 20선 돌파를 못하고 다시 밀리기 때문에 시청자님 사실 3,370원까지 가기는 좀 어렵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지금 전저점인 2,350원도 깨져 있기 때문에 그 다음 저점을 한번 보셔야 될 거거든요. 그래서 혹시라도 그냥 홀딩 해보겠다 그러면 그 다음 저점은 1,500원 정도까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하락폭이 더 클 수 있고 앞으로도 올해 같은 경우는 호재보다는 악재가 좀 더 많을 수 있기 때문에 티웨이 항공도 홀딩보다는 아쉽지만 손절이나 비중 축소 대응하시는 게 어떨까 이렇게 싶습니다. 근데 장도 안 좋기 때문에 더 안 좋은 것도 있는 것 같아요. 네, 티웨이 항공 전환사채도 굉장히 많고 내년부터는 혹시나 좋아질지 모르겠지만 올해는 일단 흐름이 좋게 나오기 어려워 보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자, 어려우시겠지만 홀딩보다는 손절이나 비중 축소, 과감히 결정을 하셔야 할지도 모르겠다라고 이야기를 함께 해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도 이용준 파트너와 함께 종목 상담 차근차근 진행을 해드렸는데요. 어려운 장세 속에서 종목 고민 갖고 계셨던 분들 조금이나마 해소가 되셨기를 바랍니다. 자, 이렇게 이용준 파트너의 공시도 봐주시고 그리고 차트도 성실하게 봐주시는 이런 종목 상담은 매주 금요일마다 만나실 수 있다는 점도 함께 안내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저희 종목 상담은 3부까지 이어집니다. 02-3153-2611번 또는 2612번 전화 언제나 열려 있으니까요. 종목에 대한 고민 갖고 계신 분들 너무 깊게 고민하지 마시고 종목 상담 한번 받아보시기를 권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 어느덧 마칠 시간이 다 되었는데요. 이용준 파트너와 함께 이런 어려운 시장 함께 극복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샵 0082번으로 이용준이라고 3글자만 보내주시면 저희가 이용준 파트너의 노란톡방 참여할 수 있는 참여 링크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하단에 나오고 있는 QR코드 통해서도 입장하실 수가 있으니까요. 자, 어려운 장세 속에서 수익을 내주고 계신, 꾸준한 수익을 내주고 계신 이용준 파트너와 함께 노란톡방에서 더 깊은 이야기 나눠보시길 바랍니다. 자, 저희 주유소 1부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지는 않는다는 점 말씀드리면서요. 저는 다음 주 월요일에 이용준 파트너와 함께 이 시간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